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또 감사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 미래 산업 보고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다양한 글로벌 모멘텀을 주식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투자 포인트부터 종목들까지 지금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선택을 한 반도체 대장주, 지금 이 반도체 업황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패권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중국 견제를 삼고는 있지만 지금 결국에 파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아시아의 첨단 제조업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 공급망을 확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자체 공급망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여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용인에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420조 규모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300조에다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SK 하이닉스의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정부도 K칩스법 같은 이런 대규모 지원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입니다. 결국에 3나노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들이 스냅드래곤에게 의존을 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 이 모바일 AP 자체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종합 반도체 기업의 1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빅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부터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이 겉으로 보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워달라고 굉장히 대규모로 돈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뭐 대단히 막 심각한 그러한 이제 반도체 업계 기밀 사항들 같은 경우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다. 보조금 차라리 안 받고 만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IRA 법안, 이런 지금 현재 반도체법이나 IRA 법안, 첨단 제조업에서 중국을 지금 이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겠다. 2차 전지나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미국의 의도인데, 이것을 넘어서 유럽이라고 하던가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을 고려를 않는 미국의 우선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이 반도체법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상 현금 흐름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업황에 따라서 기대 수익까지도 공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대 수익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 공유는 아닙니다. 일단 이익 공유는 아니고 지급이 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최대 75%까지. 일단 현재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고민입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수율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현금 흐름들, 예상 수익들, 이런 굉장히 기밀적인,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밀들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유보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직전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는 뭐 그래도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질서인데 미국이 까라면 까야지 했는데, 막상 지금 까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네. 중국이랑 얘네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나와주게 되면서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현재 지금 미국 현지에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TSMC가 4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인제 현대차 쪽에서 미국에다가 전기차 첨단 공장을 지어 주게 되면서 뭐 거의 뭐 10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IRA로 뒤통수를 쳤죠. 지금 이미 삼성전자나 TSMC가 부지 선정을 끝내고 공장 착공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듯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대규모 투자 금액들이 그냥 뭐 겉으로 보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투자가 아니라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투자들이었는데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런 좀 안 좋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미국 너무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국가 내에다가 자체 역내에다가 공급망을 강화를 할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내에다가 완전한 국내 반도체 공급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TSMC 회장 같은 경우도 핵심 장비들까지 대만 내에서 내재화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언급을 했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용인에다가 300조 민간 투자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발표가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진통 끝에 K칩스법이 통과가 됐죠. 세액공제를 통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투자가 굉장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세액공제, 특히나 굉장히 안 좋은 업황에서 나와준 굉장히 중요한 조치였다라고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42년까지 용인에다 300조를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을 구축 계획이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에다 이제 120조 투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죠. 용인이 굉장히 핵심적인 반도체 공장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대기업들 반도체 세액 공제 8% 규모에서 15% 규모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5% 세액 공제를 단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5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조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가뭄의 단비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5조면은 반도체 생산 설비 1개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굉장히 대규모 지원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간단하게만 이거는 정말 반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요즘은 뭐 반도체가 너무 뭐 진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이제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도가 전혀 없으시거나 아예 알고 있지도 못하신 분들이 인제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올해 기점으로서 780조, 그래서 2026년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그러니까 2026년 기준으로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700조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고 300조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 그래서 7대 3 규모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700조 규모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비메모리 중에서도 일명 팹리스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로 불리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700조 중에서도 7대 3 정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그래서 올해 인제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가 인제 200조,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600조 중에 파운드리가 150조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현재 먹거리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이제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파이를 늘리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운드리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가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가 13%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 가지고 특히나 파운드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격변의 시기마다 업계 순위가 지각 변동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TSMC가 압도적으로 1등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 최선단 공정 3나노에서 지금 막상막하의 미세 공정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의 빅뱅을 만들고 있는 다시 한 번 이 반도체 시장의 격변의 시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3나노가 결국에 삼성전자 TSMC의 위치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자체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뭐 애플이 핸드폰만 만들고 뭐 예전에 MP3 만들던 업체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반도체를 개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철저하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삼성전자 쪽에서 같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다가 생산까지 맡기게 되면서 굉장히 협력 관계가 진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자율주행용 반도체 그리고 슈퍼컴퓨터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자체 칩을 개발을 했어요. 뭐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전기차나 만들었었던 사람이 이 미세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습니까? 결국에 삼성전자와 철저하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체 칩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당장 최근까지도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다가 맡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지금 두 빅테크가 모두 다 TSMC 쪽으로 파운드리를 변경을 했어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일전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서 반도체 시장이 대격변이 진행이 되는 시즌에 애플의 자체 칩의 파운드리를 맡으면서 폭풍 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꺾고 인텔을 꺾고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TSMC 같은 경우 사실 파운더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같이 자체 칩을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파운드리까지 연결을 했는데 이 지금 파운드리 고객사를 TSMC에게 다 된 밥을 뺏기고 있는 것은 결국에 파운드리 역량이 지금까지는 딸렸기 때문이에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의 경쟁력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형 고객사들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컴백을 시킬 수가 있겠고 새로운 자체 칩의 파운드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플과 테슬라를 넘어서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대규모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전부 다 자체적인 칩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팹리스들의 범용 반도체를 쓰는 것보다 자체 칩을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쓰는 게 성능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여기서 비용 절감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 자체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영업이익을 40%씩 뽑아내는 세계 최대 기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체 뭐 맥북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 탑재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애플이 이제 AR, VR, XR 헤드셋을 낸다. 내지는 이제 애플 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애플카를 지금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체 칩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새로운 반도체들이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이제 대형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런 새로운 자체 파운드리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TSMC 쪽과 협력을 해가지고 자체 칩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설계 쪽에 있어서 개별적인 좀 특수 팀까지도 꾸려서 이런 이제 대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을 돕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 파운드리만
역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TSMC에 넘어간 고객사들도 뺏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기술이 격차를 만들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잠재력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애플이나 이런 뭐 안드로이드 쪽에서 지금 이제 모바일 AP를 통해 가지고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 퀄컴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런 성능, 모바일 AP 시스템 반도체 성능에 따라 가지고 점유율이 확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미세 공정의 수율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더 이제 잘 만든다, 성능이 좋게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동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지금 TSMC 쪽에서 압도적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을 점령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단가를 굉장히 후려쳐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 너무너무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2에서 GOS 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사장단들 같은 경우도 사과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 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뭐 소개를 시켜드리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 내에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퀄컴의 반도체가 탑재가 됐는데 이게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성능 게임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발열이 너무 크게 올라가 가지고 성능을 일부러 저하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때 당시 때 스냅드래곤의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에서 만들어 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GOS 발열 문제 같은 경우도 스냅드래곤의 문제였고 이 스냅드래곤이 성능이 떨어졌었던 문제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장 큰 파운드리 고객사였던 퀄컴도 TSMC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서 TSMC로 바뀌고 똑같이 이제 퀄컴이 다음 세대로서 스냅드래곤을 만들었겠죠. 여기서 지금 TSMC의 파운드리를 탑재가 된 이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된 갤럭시의 다음 모델 S23 요번에 나온 지금 모델들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지금 전 모델 대비해 가지고 성능이 개선이 됐다. 결국에 이 파운드리 역량에 따라 가지고 핸드폰의 이런 성능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에 예전에 뭐 노트 11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P가 성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스냅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로 들릴 정도로 성능의 엑시노스가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 기억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판매가 되는 핸드폰들은 성능이 떨어졌었던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됐었고요. 해외에다가 판매가 되는 모델이 엑시노스가 탑재가 됐었거든요. 이 엑시노스가 바로 삼성전자의 자체 칩입니다. 자체 칩, 자체 반도체. 지금 현재 국내 소비자가 그때 당시 때 엑시노스가 탑재가 된 해외판을 우회로 구매를 해 가지고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자체 칩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의 성능을 뛰어넘었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스냅드래곤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엑시노스가 안 쓰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모바일 칩, 이 설계 역량에 자체 파운더리 기술력을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 엑시노스가 성능이 떨어진다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자체 칩 개발, 이 자체 칩 모바일 AP 자체 칩 개발 같은 경우는 설계 역량도 그렇고 자체 파운더리 기술력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 AP, 모바일 AP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뭐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팹리스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지금 인수합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R&D 센터를 대규모로서 또 착공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착공 들어가게 되면서 중소반도체 기업에게 세액 공제는 25%까지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팹리스 쪽,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파운드리 쪽으로 나서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말씀을 드렸었던 자체 칩 모바일 AP의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파운더리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같은 회사에서 TSMC에게 맡겼는데 성능이 좋았고 삼성 파운드리에게 맡겼는데 발열 문제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았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 3나노 쪽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모바일 AP까지도 연구 개발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들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올릴 수가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재력이 폭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양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TSMC에게 경쟁이 밀리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수율 확보를 TSMC가 가장 먼저 빠르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서 아직은 차이가 납니다. 미국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TSMC 같은 경우 뭐 400억 달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70억 달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투자 금액을 대폭적으로 크게 올리게 되면서 TSMC의 점유율을 점점 뺏어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애플의 이 경쟁력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모바일 AP들 자체 칩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게 TSMC에게 다시 뺏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파운드리의 3나노 미세 공정을 얼마나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3나노 양산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내용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최대한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원래 이제 테스나였는데 두산에게 인수합병이 됐죠. 국내 1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미세 공정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우월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 반도체 성능은 후공정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의 테스트 서플라이 체인이다. 지금 이제 고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테스트 지금 이제 위탁 같은 경우는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애플이나 퀄컴 같은 경우도 테스나 쪽으로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서 대형 고객사들이 증가 추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온칩스입니다.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요. 파운더리의 공정을 얼마나 잘 만들 수가 있느냐, 최적화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1위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상을 수상을 한 기업이고요. 3나노 이하까지 대응이 가능한 초미세 하이엔드 공정이 수행 가능한 기술력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비전을 최전방 파트너사가 될 것이다. 현재 지금 가온칩스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DI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제조 업체고요. 메모리 1위, 2위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시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유일한 검사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검사 장비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다가 주력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확대에 따라 가지고 해당 지금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후공정
그런 인제 협력사들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악화가 크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다른 인제 뭐 반도체 메이커들이 설비 투자를 못 했겠죠. 그래서 4 분기 때 실적이 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도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4 분기 그리고 1 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져서 미리 지금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빠져있는 저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가 다시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래산업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총정리 자료 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1월 초에 AI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미리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려서 해당 종목들 70%, 80% 급등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들 해주셨어요. 이 이후로 미래산업 모멘텀들 또 시장에 새로운 종목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100% 무료 자료 확인을 하시는 수가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생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면은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디 가입하실 때 제가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가입되게 제가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괜히 주식 광고 전화 어플 받았다가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가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실전 매매 핵심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누르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2023 미래산업 보고서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추천주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코아시아 또 이제 반도체 급등세 미리미리 예측을 해드렸죠. 코아시아 추가적으로 한 40% 가까이 이제 또 급등이 나왔고요. KC 한 30%, 캠트로스도 한 20%, 뭐 MK전자 뭐 굉장히 또 이제 종목들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장전에 증권투데이 게시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전 30분 전에 8시 반 정도에 증권투데이에서 당일 단타 치기 좋은 당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금요일자로 증권투데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미국 증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주요 이슈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주요 이슈로서 OLED 주목하셔라. 신도기형 거의 상한가 급등 구간 나왔었죠. 지금 DB하이텍 관련된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DB하이텍 DB 상한가 가까이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뭐 다뤄드리긴 힘들겠죠. 단기적으로 대응이 되실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서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단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큰 도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게 정말 급등 타이밍에 또 큰 힘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